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치를 사전에 알려드린 남자 조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구글 또 품질 검증 최종 승인을 받아 이 계약만으로 내년 공급 물량의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삼성전자 실적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엄지 모양 따분 버튼 있거든요. 좋아요 버튼입니다.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시면 제가 영상 찍어 드리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까지 누르셔야 여러분들 핸드폰과 유튜브에 제 영상이 알람이 떠지게 되니까요. 구독 버튼까지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왜 갑자기 다시 오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라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HBM3E에서 뒤처졌지만 이번에 HBM4 구글 TPU 승인으로 인해서 기술력 회복 그리고 시장의 신뢰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브로드컴 CEO의 직접 방안이 있었고 장기 공급 논의, 엔비디아의 승인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본격적인 플레이어로 돌아온 거죠. 이것은 주가에 매우 큰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HBM 단가와 마진은 기존 D램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내년 HBM 매출 3배 증가를 예측을 하고 있고 HBM 영업이익 8조에서 12조 원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DS 부분 전체 영업이익이 35조에서 45조를 전망을 하고 있고 즉 삼성전자는 다시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입에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수급이 말해준 진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10월달 외인은 7조 순매수를 했고 주가가 11만 원을 도달했었죠. 11월달 차익 실현을 했고요. 12월 초 다시 순매수 전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건 주가 상승의 2단계에 진입을 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해주고 있나라고 삼성전자 좀 차트를 보게 되면요. 상승 추세선 유지, 21선 이탈 후 재돌파, 눌림목 조정 완료만 돌파하면 12만 원이 열립니다. 즉 현재 위치는 재상승 직전 전형적인 눌림목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얼마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걸 EPS와 PER 분석을 적용하면요. 합리적인 목표가는 11만원에서 12만원, HBM 장기 성장 반영을 했을 때 12만원, 14만원까지도 가능하고요. AI 메모리 재평가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14만원에서 16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주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HBM4, HBM4E, HBM5로 이어지는 3년짜리 초장기 성장 모멘텀 때문에 13만 원대 돌파도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거죠. 결론, 왜 지금은 삼성전자인가?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 반등이 아니라요. 기업 체질이 바뀌는 구조적 상승 초입에 있습니다. HBM4 승인, 엔비디아 승인 임박, 외국인의 재매수, 추세 회복, 2025년에서 28년도 실적 대폭 성장 가능성, 모든 신호가 상승으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매수 전략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차 매수 구간 10만 2천에서 10만 4천 원, 2차 매수 구간 9만 7천에서 10만 원, 돌파 매수는요. 11만 원 장대 양봉 돌파 시 목표는 12만 원으로 단기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분석 좀 해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우리 삼성전자 신고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돌파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요.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되는 핵심 내용들로 제가 모아왔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HBM4가 이 구글 TPU용으로 최종 승인이 되었다라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벌써 엔비디아 승인도 임박을 했다. 이러한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점유율을 많이 내주면서 야, 삼성은 이제 뒤처진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오늘 소식은요. 그 판왕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뉴스가 왜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배경과 맥락이 숨어 있더라는 점이죠.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11만 원 찍고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죠. 최근 외국인이 다시 5천억을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2차 랠리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HBM4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왜 구글 TPU 승인 소식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엔비디아 승인 가능성이 왜 시장을 뒤흔드는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삼성전자의 차트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삼성의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깊고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 편이면 삼성전자 투자에 필요한 핵심 지식이 전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좀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삼성전자 이번 TPU 구글 그 승인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뭡니까? HBM4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HBM4가 뭐고 왜 이렇게 난리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는 HBM4가 어떤 기술인지, 왜 AI 시대에 없어서 안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HBM4는요, 단순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서버의 심장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초고대역폭 메모리죠. 그런데 이걸 그냥 메모리 한 종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HBM은요, AI 서버에서 GPU 바로 위에 붙는 핵심 부품이고, 속도와 대역폭이 일반 메모리와는 비교조차 안 되죠. 그럼 DDR5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DDR5 같은 경우는 PC 노트북 서버형이고 옆에 꽂는 방식으로 속도는 빠르지만 AI 연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HBM3와 HBM4 같은 경우는 GPU 바로 위에 쌓아 올리는 3D 구조고요. 대역폭이 DDR 대비 10배에서 20배, 전력 효율은 수배 향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AI 서버는요, DDR5가 아니라 HBM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의 H100, B100, 블랙웰, GPU들, 그리고 이번 구글 TPU까지 전부 HBM 기반으로 돌아가죠. AI가 발전할수록 연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 연산량을 감당해 주는 게 바로 HBM이에요. HBM4는요, 기존과 급이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HBM4는 그 이전 세대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HBM4는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존 AI 대비 대역폭이 2배 이상 증가를 한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진다는 소리고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GPU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는데, HBM4는요, 그 병목을 거의 제거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전력 효율 개선. AI 서버 비용 절감을 만들어내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비싼 건 GPU의 소비 전력이에요. GPU가 연산을 빨리 처리할수록 전력을 덜 쓰고 발열도 줄어듭니다. HBM4는요,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 처리가 가능하고, 즉 AI 기업들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죠. 연산은 빨리 처리하는데 전력은 적게 든다라는 건 효율이 좋다라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수직 연결 상승을 좀 보셔야 되는데, TSV라고 하죠. 기술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HBM4는 칩을 12단 이상으로 쌓는 기술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건 거의 반도체 업계에서도 미친 기술 난이도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 기술의 정확한 완성도가 HBM4의 성능을 좀 좌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이 부분에서 오랜 테스트 끝에 이번 구글 TPU 최종 검증을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HBM이 왜 중요한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HBM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제품이다. 일반 DDR이나 낸드는 단가 경쟁이 심해서 마진이 낮아요. 하지만 HBM은요, 기술 난이도가 높고 공급 업체가 세 곳뿐이고 품질 테스트 기간도 엄격하고 고객사도 엔비디아, 구글 같은 초대형 기업들 뿐이에요. 즉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쇼스티지라고 하죠. 그래서 HBM의 영업이익률은 기존 메모리 대비 수배에 달해요. HBM4의 공급 비중이 늘어나면 삼성전자의 DC 부분 영업이익은 레버리지 효과로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HBM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구글 TPU가 메모리 채택했다는 것의 의미는요, 이번 승인 뉴스는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구글 TPU 시장은 빠르게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중이고요.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3 이후에 TPU 채택 비중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구글 TPU 수요 3년 만에 5배가 증가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시장에서 삼성전자 HBM4가 공급 업체로 공식으로 확정이 됐다는 건
엄청난 선점 효과라는 거죠. 브로드컴이라는 관문을 뚫었다라는 겁니다. 구글의 TPU 설계 생산을 맡는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은 말 그대로 TPU 생태계 문지기예요. 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HBM4 품질을 인증을 했다라는 거, 이게 정말 큰 거예요. 내년 공급 물량과 올해 대비 3배 상승을 했는데 삼성의 HBM 캐파 절반이 구글 TPU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삼성이 올해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매출 구조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HBM4에서의 승리는 삼성의 메모리 패턴 복귀, 삼성의 메모리 패권 복귀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SK하이닉스가 HBM3로 시장을 강하게 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삼성이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HBM4는 완전히 새로운 승부입니다. 삼성은 제조 능력, 공정 스타일, 패키징 기술, 안정성, 고객 지원, 여기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HBM4의 초기 승인을 구글이 해줬다라는 건 후속 고객사 확보에 엄청난 신뢰도 효과를 제공을 합니다. 이 다음 고객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요거 좀 정리를 하자면 HBM4를 이해하면 삼성전자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좀 되게 장황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HBM4는 AI 서버 시대 필수 부품이다. 필수 기술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공급 업체가 제한적이라 마진이 매우 높다. 삼성은 구글 TPU 승인으로 첫 승을 거뒀다. 연간 캐파 절반 물량, 내년부터는 매출이 폭발한다. 엔비디아 승인 시 삼성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즉 HBM은요 삼성전자 실적 주가 평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TPU 승인 뉴스가 삼성전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AI 메모리 패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더 깊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매우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좀 되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잠깐 띄워드렸습니다. 자, 010-4010-3663번으로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오시면은 매도 타점, 제가 이거는 분할로 좀 진행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고 소통방도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 소통방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매수 몇 타점 실시간 브리핑까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소통방 입장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4010-3663번을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는 단타 종목까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1개에서 2개, 많게는 3개까지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단타를 하기 너무나도 좋은 장이라서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나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삼성 이제 보내주실 때 옆에다가 단타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단타 종목도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왜 오르는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받아보실 분은 삼성 단타라고 제 개인 연락처 빨리 보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오늘 뉴스 핵심이자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이유, 바로 그 승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히 삼성이 구글에 HBM4를 공급한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승인은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미래를 다시 작성한 사건인데 왜 그런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 좀 길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고, 자, 일단 먼저 구글 TPU 생태계가 지금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AI 서버 대부분이 엔비디아 GPU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양산이 완전히 달라졌죠. 구글은 이제 자체 AI 모델 제미나이를 좀 발표한 이후에 자신들만의 AI 생태계 TPU 기반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TPU 수요가요, 150만 개에서 200만 개, 28년도에는 TPU 수요가 800만 개에서 900만 개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5배가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TPU 수요 증가 속도라던가 전기차 배터리 초기 시장보다 더 빨라요. 이런 급성장 산업에서 삼성이 HBM4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
이건 단순한 수주, 공급 계약이 아니라 생태계 점유율 선점이에요. 구글 TPU는 엔비디아 대체 시장이라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상대로 HBM 점유율을 늘리기 어렸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오래 협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글 TPU 계약을 떠났다는 건 삼성이 시장의 다른 축을 공략을 해서 승기를 잡았다는 뜻인데요.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GPU 생태계, 엔비디아 중심, TPU 생태계, 구글 중심이에요. 삼성은 엔비디아를 기다리는 대신 구글 TPU 시장을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걸 업계에서는 삼성의 우회적인 역습이라고도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매우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구글 TPU라고 해서 구글이 모든 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구글 전체 아키텍처 생산과 담당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이에요. 이 브로드컴의 AI 칩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순히 이런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HBM 품질을 통과시켰다는 건 단순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이건 곧 HBM4 글로벌 품질 인증이나 마찬가지고요. HBM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고객사 테스트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특히 HBM4는 역사상 가장 복잡한 메모리 구조인데 그걸 삼성전자가 구글 TPU용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건 곧 HBM4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글로벌 인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전영현 DS 부문장이 직접 챙겨온 프로젝트입니다. 공급 물량이 3배라는 뜻은요, 실적 임팩트가 압도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삼성전자는 기존 HBM3E를 포함해서 내년 공급 물량이 올해 대비 3배 이상 수주될 예정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4는 일반 메모리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최소 5배 이상이에요. 삼성전자가 HBM에 차지하던 비중이 10% 수준이었다면 HBM4 비중이 30%까지 늘어난 순간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은요, 단순 3배 증가가 아니라 레버리지로 폭발할 거예요. 특히 내년 26년부터 HBM4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 DS 부분 영업이익을 최소 35조에서 45조로 예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또 있죠. 이번 공급 계약은 삼성의 연간 HBM 생산 능력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이 말은 정확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삼성의 HBM 전략이 TPU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을 했다. 안정적인 장기 물량 확보 생산 구조가 고정이 된다. 관련 설비 투자, KPX가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즉 삼성전자는 HBM4와 HBM4E 이 시대의 주도권을 TPU 생태계 기반으로 확보하는 중이고요. 이 모든 것이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할까요? 지금 삼성전자는 11만 원 찍고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은 이미 다음 사이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5천억을 넘게 다시 매수한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HBM4 구글 승인, 삼성전자의 판이 달라진다. 이게 시장의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엔비디아의 승인까지 나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고점을 향한 구조적인 상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직전 구간이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구글 TPU 승인만 해도 엄청난 뉴스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더 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HBM4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곧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측인데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 주가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깊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글 TPU도 중요하지만 왜 엔비디아 승인 더 특별히 중요한가? 엔비디아는 AI 시장의 절대 강자예요. 글로벌 AI 서버 시장을 보면 GPU가 무려 70% 80%가 엔비디아의 독점이에요. 이 AI 시장에서 돈이 되는 건 거의 다 모든 서버에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GPU의 반지 필요라는 것이 HBM이에요. AI 생태계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 지배력을 갖는 것이겠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승인을 과거에 받지 못했던 이유는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삼성은 HBM3 시절에 엔비디아 승인을 고전했습니다. 왜요? SK하이닉스가 HBM3에서 압도적인 완성률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SK는 HBM3의 안정성과 발효 해결 능력이 뛰어났고 엔비디아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주 공급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 수율 문제, 삼성 일정 지원과 수율 이슈가 겹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졌죠. 품질의 인증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도 있었죠. 엔비디아는 GPU 성능 문제를 한번 겪으면 전체 AI 생태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HBM에 대한 테스트는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HBM3는 SK 하이닉스가 완승을 했지만 HBM4에서 다시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HBM4에서는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적용을 해버린 거죠. TSV 수직 배선 구조 신공정 개선을 했고, 균열 발열 문제를 해결했고, 스택 구조 안정성 강화. HBM4는 12단까지 스택을 쌓는 초고난도 기술인데 삼성의 스택 정렬 안정성이 크게 향상이 됐고요. 신소재를 적용해서 HBM4 구조 내에서 신소재가 도입이 되면서 발열과 대역폭이 동시에 개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술력을 구글 TPU에서 최종 승인을 하면서 검토를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데, 구글 TPU가 승인을 했다는 건 다른 고객사에게도 삼성 HBM4는 문제가 없다, 이런 최고의 레퍼런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업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 TPU가 뚫렸다면 엔비디아도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는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이거 엔비디아 입장에서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 세 가지가 있겠죠. 공급망 리스크, 한인사에서 의존하면은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가 생기죠. 생산량이 한계, 서버 수요 폭발 속도에 비해서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HBM4 수요 급증, 새로운 GPU 아키텍처는 HBM3보다 훨씬 더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고 HBM4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요, SK 단독에서 삼성과의 듀얼 벤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삼성이 이번 구글 TPU 기술력을 증명한 것은 엔비디아가 삼성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이자 시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승인 발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은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트리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엔비디아 승인 공식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 심리 폭발, 점유율 재평가, DSV 실적 전망 상향,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급상승, 매물 시장 주도권 회복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주가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움직입니다. 즉 엔비디아 승인 임박이라는 루머만 나와도 기관, 외국인 선매수에 들어가고 주가는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최근 외국인이 5천억 이상 1조에 가까운 순매수는 시장 참가자들이 구글 승인, 엔비디아 승인 가능성 증가, 이 흐름으로 인식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요. 엔비디아 승인까지 받으면 시장 구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삼성이 구글 TPU, 엔비디아 GPU 이 두 축을 확보하게 된다면 시장은 이렇게 재편이 될 겁니다. 기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70%, 80%, 삼전이 20% 미만, 마이크론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만약에 삼성이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50%에서 60%, 삼전 35%, 45%, 마이크론 소수 이렇게 바뀌어도 삼성전자 DSV 영업이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HBM은 단순 메모리가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죠. 엔비디아는 세계의 절대 강자고요. HBM4 없이는 차세 GPU 생산 불가하고, 삼성은 HBM4 기술에 큰 도약을 이뤘고요. 구글 승인, 기술력 검증, 엔비디아 승인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승인 발표 시 삼성의 주가는 구조적인 재평가 구간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삼성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수급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직도 상대하는 번호로 삼성 혹은 단타라고 보내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내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고, 바로 수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 단위 종목 최대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 구조가 정말 독특한데요. 외인, 기관, 개인 각각 어떤 패턴을 움직이는지 좀 이해를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왜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지 정확히 보이실 거예요. 먼저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주인입니다. 삼성전자 수급 절대 강자는 외인인데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보통 최소 50%에 가까운 지분이 외국인에게 있습니다. 즉 삼성의 주가는 사실상 외국인이 결정을 하는데요. 이들은 철저히 미래 실적과 산업 사이클을 보고 움직여요. 최근 3개월 동안 외인 수급 흐름을 보면 패턴이 이렇습니다. 10월달 7주 원 순매수, 3전 11만 돌파, HBM 이제 기술력 향상, 기대감이 외국인 수급 폭발을 이끌었었는데요. 11월달은 2주 원 순매도, 주가 조정 8%, 외인은 확정 뉴스가 나오기 전 이익 실현,
이런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즉 공매도나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익 실현 다시 기다립니다. 다시 5천억 순매수 지금 들어왔고요. 4일 동안 추세 복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HBM4 구글 TPU 승인으로 불확실성이 확 제거되자 외인은 즉시 재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임 사이클로 넘어가기 직전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외국인은 뉴스를 보고 매수하지 않아요. 뉴스가 발표되기 전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주가는 뉴스보다 항상 선행을 하죠. 자, 그리고 외국인이 삼성을 다시 사는 정확한 이유는요. 외국인은 감정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철저히 숫자를 봅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수한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HBM의 TPU 승인, 불확실성 해소, 품질 검진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이제 인증이 완료가 됐고 엔비디아 승인 임박, 점유율 재평가, 삼성전자 HBM4에서 SK하이닉스와 다시 경쟁할 수 있기 때문 그 시장에서 25년, 28년 연평균 5%에서 30%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시장 성장을 삼성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것이 계산이 선 것이죠. 즉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의 미래 실적이 확정적으로 좋아진다는 확신이 서야지만 순매수를 시작합니다. 지금 외인이 수급이 살아난다는 건 바로 이 신뢰가 굳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상승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할 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반복을 하면은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 횡보 구간에서도 보시게 되면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만 타점 잘 잡아서 매수 매도만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삼성 혹은 단타 종목까지 받고 싶다. 삼성 단타라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렸었던 숏스티지 종목 선물로 드리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돈 벌 수 있는 이 근본적인 핵심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가가 얼마예요? 효성중공업 저가가 63,000원짜리 7만원이었거든요. 고가가 얼마입니까? 249만원이에요. 40배가 안 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방에 주식시장에서 20배, 30배, 40배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확률이 적어요.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막 20배, 30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한테는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만 여러분들 좀 잘 찾으시면 돼요. 뭐냐? 쇼티지 종목들인데 이 쇼티지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공급 부족이죠. 품귀 현상 같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효동중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변화기 쇼티 터져가지고 6만원짜리가 고작 650일 만에 249만원을 찍은 거예요. 수요는 너무나도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때 기업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쇼티지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쇼티지가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치솟게 되는데 이때 뭐 20배, 30배 이렇게 대박난 10메가 종목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급 부족이 천년만년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쇼티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나? 이걸 알아보면요. 우리가 쇼티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20배, 30배 수익 보고 언제 팔아야 될지 매도 시점을 알아볼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낮아서 주가가 오른 거니까 반대로 공급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웃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면 매도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 관계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좀 까다롭긴 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공급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 하나 만드는데 공장을 100%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장을 공급을 더 늘리고 싶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증설을 해야겠죠. 새로 짓거나 설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이 공급을 늘리려면은 그만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당장 바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공장을 짓는데 최소 1, 2년 정도 걸리니까요. 공급이 늘어나는 한 계단의 시간이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쇼티지는 요 기간 동안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 공급을 준비한 요 시간 동안에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이 회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성중공업 이렇게 40배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자, 우리도 이러한 종목들 잘 찾아서 이러한 종목 투자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러한 똘똘한 종목들
종목들 그냥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10배, 20배 벌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쇼트 종목에다 투자를 해서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 가장 확률이 높게 가장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요 쇼티지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쇼티 종목들 발견을 할 때마다 원래 영상에서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간간히 앞으로 여러분들께 한두 개 정도 공유를 드려볼 생각이고요. 요번에 찾은 종목은 중소형주인데요. 공급 부족 쇼티지 이제 시작됐어요. 하단 구간입니다. 어렵게 찾은 만큼 효성중업처럼 못 먹어도 20배 이상 크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요 종목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조건 없이 공유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영상에서 오픈하기 좀 그렇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대박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확인한 대로 그분들께는 바로 답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덧점에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제 핸드폰 번호 상단에 올려놨는데 저장하실 분들은 지금 저장하시고요. 이제 핸드폰 번호 010-4010-363번입니다. 저한테 대박 종목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 주신 분들께는 바로 답장으로 알려드려볼게요. 저는 공시를 사전에 알려드리는 남자 조우진이거든요. 조선생으로 많이 불러주시니까 조선생이라고 제 핸드폰 연락처 저장해 놓으시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드려 볼 건데 오늘 영상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영상 보시면서 문자로 보내는 게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안심 링크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메시지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요? 대박 두 글자 입력해 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장 드릴 거니까 두 글자 보내놓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